상위권 학생들과 그 바로 밑에 학생들의 간의 격차. 그래서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각수강 입시연구소의 강인규 입시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자, 얼마 전에 9월 모평 결과가 나왔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학력 저하가 극명하게 보였다, 이런 거고요. 보통 그 과정에서 재수생들은 좀 성적을 유지를 하고 고3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질 거라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재수생의 학력 저하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학력 저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재학생들에게는, 그러니까 고3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결과이기도 하겠네요. 다른 한 가지는 상위권 학생들과 중상위권 혹은 그 이하의 학생들의 성적 격차가 커졌다는 거죠. 이런 거는 상위권과 그 이하 학생들의 성적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을 안 하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이나 대구 지역의 학생들은 최상위권과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 격차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일반 시단이나 그 이하의 어떤 지역까지 가게 되면 상위권 학생과 그 밑에의 학생들이 성적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에 의해서 학생들의 자습 시간이 늘어나거나 이랬을 때는 최상위권 학생들과 중위권 학생들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결과 역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수능 시험 난이도는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상위권 대학들은 문제를 어렵게 내길 바랄까요? 쉽게 내길 바랄까요? 네, 당연히 어렵게 내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본인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성적 변별력이 의미 있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위권 대학이나 하위권 대학은 크게 상관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변별력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떨어졌는데 작년처럼 문제를 냈다. 그러면 1등급 컷이 떨어지거나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대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오냐면, 나라가 사교육을 조장한다. 네, 이런 평가부터 나옵니다. 사실 문제가 쉽든 어렵든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공부 많이 한 학생들이 더 성적을 잘 받고, 좀 공부를 덜한 학생들이 성적을 조금 받는 거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지는 동영상 잠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여론이나 이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다 쉽게 나올 수밖에 없을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자유롭게 학생을 공부하게 했을 때 상위권 학생들과 이제 그 바로 밑에 학생들의 간의 격차가 커진다고 했는데요. 이런 게 컨설팅을 하면서 내신 성적에서도 크게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오르고 있던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는 코로나가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성적이 많이 향상하고, 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가파르게 상승한 학생은 3학년 1학기에 코로나에 의해서 자습할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성적을 엄청나게 올릴 기회가 되고, 그렇게 올려서 온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반면에 3학년 1학기에 오히려 성적이 떨어져서 온 학생들도 꽤 있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수능과 비슷해요.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어렵게 못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쉬운 문제 때문에 상위권 학생이 오히려 그 밑에 등급 학생과 경쟁을 했을 때 한 문제 실수하거나 그런 경우에 의해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성적이 가파르게 오른 학생은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 많은 자습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뽑아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원에 의존하거나 이런 학생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뽑아냈고요. 반면에 3학년 1학기 내신이 떨어진 학생들은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대학교도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좀 약한 학생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 탐구 모두 대부분 좀 이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스카이 공대 레벨 학생들에게는 이게 큰 기회일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가 쉬워져 버리면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메디컬 학과랑 스카이 공대랑 점수 변별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쉽기 때문에 최상위권이랑 그 밑에가 차이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최상위권 학생이 한 문제나 두 문제 실수를 했을 때 그 밑에 등급의 학생들이 더 많은 이득을 봐서 메디컬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중위권 학생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거는 내가 오늘 혹은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그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더 많이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힘든 이유 혹은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이거 공부했을 때 이게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올까? 이게 굉장히 물음표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쉽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많이 맞으셔야죠. 그런 마음을 갖고 수능 공부에 열심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하면 꼭 말씀드리는 거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미묘한 수능 난이도에 따른 출렁임 혹은 수능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잘 보는 친구들이 잘 보고 공부 안 한 친구들이 더 못 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번엔 수능이 너무 쉬워서 못 봤네. 이런 건 다 핑계라는 거죠. 핑계거리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학업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수능을 대하는 태도예요. 저도 수능 세대고 매년 수능을 보러 가는 학생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9월이 넘어서 벌써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갔죠. 오히려 마음 편한 시기예요. 주변 학생들도 다 열심히 공부하고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닦는 마음으로 그냥 투벅투벅 하루하루 내 공부량을 채워나가면서 공부량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수능시험 당일날 시험장에 가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 한번 베고 온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뭐 난리를 치든 뭘 하든 혹은 누가 나를 깎아내리든 칭찬을 하든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스스로가 하나의 날카로운 칼날처럼 당근질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면접 관련된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